자, 오늘은 쌤이랑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 자, 일단 요 개념 알기 위해서는 초성, 중성, 종성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 초자 소리성자, 가운데 중자 소리성자, 끝 종자 소리성자입니다. 별 뜻이 없어요. 자, 일단은 뭐 궁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쳤을 때 이 기역 자음이죠. 초성, 우 이런 거를 중성, 이응 이런 것들을 종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초성의 제자 원리부터 먼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상형의 원리예요.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본뜬다 요건데요. 뭘 본뜨냐라고 얘기를 하면 발음 기관을 본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 보통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어금니 아자예요. 어금니. 우리 아작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욕할 때. 그래서 아작낸다가 어금니 아자 씹을작자를 써요. 어금니로 씹어버리겠다. 외우기 좀 편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은 혀설자예요. 수는 입술 순자입니다. 치는 이치자예요. 치과할 때. 후는 목후자예요. 자,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어금니 옆에 혀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 발음하면 이 혀가 요 모양에서 지금 목구멍 위쪽을 쫙 막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안 하면 어때요? 혀가 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와 잇몸 사이 부분에 딱 다 있죠. 안. 그 다음에 수는 입구자 떠올리면 돼요.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치는 윗니, 아랫니 요거죠. 그 다음에 목은 동그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에요. 자, 요게 상형의 원리예요. 그래서 외울 때 아설, 순치, 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가획의 원리예요. 자, 가는 더하다 가짜예요. 더하다. 그 다음에 획은 획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획을 더한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도 원리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효과가 있냐? 획을 추가하면 음의 세기가 세집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별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역에다가 획을 더하면 키읔이겠죠. 니은에다가 획을 더하면 디귿, 티읕일 테고요. 미음에다가 획을 더하면 비읍, 피읍이에요. 시옷에다가 획을 더하면 지읒, 치읓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응에다가 획을 더하면 요거를 여린 히읗이라고 얘기를 하고 히읗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린 히읗이에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제 원리는 끝났어요.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체자라는 게 있어요. 자, 이체자 할 때 이 이자는 다르다 이자예요. 그리고 체는 무슨 체냐면 몸체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음은 아음에서 나는데 발음은 설음에서 나는데 그리고 발음은 치음에서 날 텐데 모양이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체자는 우리 국어에서 세 가지예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옛 이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 이응. 그리고 발음은 뭐다? 응 사운드예요. 현재 국어를 약간 얘기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앙이라는 게 있다라고 친다면 이때 이응은 응가가 없죠. 소리가 안 나죠. 그리고 요 끝에 있는 이응이 요 소리가 나는 거죠. 앙 소리가 나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초성의 제자 원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초성. 근데 초성에도 요 소리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이응은 도대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약간 이제 뭐 학교마다 가르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첫 번째, 음가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성 유두 마찰음이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은 어헤드 할 때 뭐 히읗처럼 이제 요 발음이 난다. H 발음이 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응 사운드가 어디에서? 초성에서 발음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리을이에요. 그냥 리을인데 옛날에는 이게 설음 라인이기 때문에 이름을 반설음이라고 불렀어요. 당연히 리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름이 뭘까요? 치음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반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얘는 영어의 Z 발음이에요. 납득이 되나요? 그래서 외울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외우면 돼요? 아설순치유, 어금니 기역, 혀설, 니은, 입술순, 미음, 치는 이치자, 시옷, 후음은 목후자, 이응. 가역의 원리는 외울 게 없어요. 그냥 줄만 그어주면 되죠. 획만 나오면 돼요. 기역, 킥, 니은, 디귿, 힉, 미음, 비읍, 핍, 시옷, 치, 치, 이응, 여린, 히읗, 히읗.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키읔 같은 경우는 기역을 머금고 있죠. 그리고 디귿과 티읕도 니은을 머금고 있고요. 비읍, 피읍도 미음, 지읒, 지읒도 시읒. 그 다음에 여린 히읗, 히읗도 이응을 머금고 있어요. 하지만 이체자는 어때요? 요 세 놈들은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 이자, 몸체자, 글자자자 해서 이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응 같은 경우가 뭐라고요? 음가가 없다 부분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성 후두 마찰 음으로 발음이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특이하게 초성의 응 사운드가 발음이 됐었다.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옛날 이름이 반설음이다. 그 다음에 이 세모처럼 생기네. 요 놈은 반침이다 이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납득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섯 자를 무슨 자? 기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랑 상형의 원리, 가역의 원리, 그 다음에 이체자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만든 글자를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합용입니다. 합쳐서 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합용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 요거를 병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병자는 나란히 병자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글자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병서도요, 뭐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각자 병서라는 게 있어요. 외우실 때는 각각 같은 글자다. 각각 같은 글자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도대체 뭐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그 다음에 쌍시옷, 쌍지읒, 그리고 쌍히읗, 요런 것들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합용명서라는 게 있어요. 합용명서는 다른 글자를 합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요 놈은 뭐가 있냐면 시옷 계열이 있고 무슨 계열이 있냐면 비읍 계열이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꿈이라는 걸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요렇게 썼어요. 시옷 기역. 자, 그럼 이 시옷 기역을 어떻게 발음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된소리로 발음하면 돼요. 납득이 되나요? 뭐 한 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여기다가 옛날에는 땅을 어떻게 발음했냐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요것도 역시 쌍디귿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읍 계열은 여기다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비읍 계열은 어떻게 돼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자, 뜻이 있어요. 뜻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자, 때가 있어요. 때. 이렇게 썼어요. 현대국어에서는 뜻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때예요. 언제 할 때 때. 자, 근데 재밌는 건 얘는 요거를 어떻게 발음했냐면 비읍도 발음하고 그 다음에 디귿도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읍듯 요런 식으로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요런 애들은 어떻게 발음을 했을까요? 비읍은 발음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오띠긋이 있어요. 시오띠긋은 쌍디그릇으로 발음을 했겠죠. 그래서 읍대 이렇게 발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네 둘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요 비읍 계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제로 비읍도 발음하고 디귿도 발음하고 비읍도 발음하고 쌍디귿도 발음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뭐라 부르냐면 어두, 자음, 군이라고 불러요. 자, 어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대가리니까 언어할 때 어자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읍이 됐건 디귿이 됐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군은 무슨 군자냐면 무리군자예요. 그래서 어두자음군은 초성에서 자음들 여러 개를 발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를 나란히 병자 써서 병서라고 불렀고요. 각각 같은 글자다. 이런 거를 뭐라 부른다? 각자 병서. 그 다음에 뭔가 합쳤다. 이런 거를 무슨 병서? 합용병서. 그리고 합용병서는 시옷계열과 비읍계열이 있다. 시옷계열은 된소리로 발음하면 된다. 된소리로 발음하면 된다. 그 다음에 비읍 계열은 일단은 보이는 비읍부터 먼저 발음을 한다. 따라서 비읍 계열 같은 경우를 표기에 맞춰서 이야기할 때는 합용명사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발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한다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어두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합용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인 뭘 본 거예요? 병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연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연자는 있다 연자예요. 이을 연자라고 얘기를 하죠. 연서. 근데 이 연서는요,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거예요. 납득이 되나요? 그리고 연서는 자, 순경음 계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위에서 아설순치후 해서 순음이 뭐였었죠? 입술소리예요. 입술소리. 그래서 뭐가 있냐면 미음, 비읍, 그 다음에 피읍, 그리고 만약에 비읍을 두 번 쓰면 우리 아까 방금 배웠었죠? 무슨 병서? 각자 병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순음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면 이제 순경음을 한번 볼게요. 순경음은 당연히 입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경은 가벼울 경자 들어봤나요? 그래서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음은 무슨 음자? 소리 음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경음을 우리말로 하면 입술 가벼운 소리예요. 그냥 뭔가 가볍게 발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순경음은 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별게 진짜 없습니다. 우리 아까 미음, 비읍, 피읍, 그 다음에 쌍비읍을 이렇게 적어 놓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입술 가벼운 소리 순경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초성의 제자 원리였습니다.